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한경 에세이의 안녕, 소중한 사람 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서점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접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할 시점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인간적으로서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울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외였죠.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되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누구나 봤을 때도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우울감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책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번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게 된다면 그 우울감을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 나를 향해 내 마음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봐 달라는 내 마음의 하소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바로 그 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 것 같다. 본인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고 책의 글귀를 사진 찍어 보내주고 이 컨텐츠 또한 아마 그분께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책은 많은 분들한테 많은 희망과 그리고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고작 이런 걸로 서운해해? 마치 서운함에도 서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상대의 서운함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서운함에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서운함을 안아줄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상처에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토라졌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라진 상대를 안아주는 일은 어쩌면 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니까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자신 역시 서운함을 품은 채로 상대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본인의 서운함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을 토로하는 상대를 보며 힘들어하죠. 양쪽 모두 상처받은 다툼에서 대부분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서운함은 쉽게 정당화하는 반면 상대의 서운함은 인정하지 못하죠. 아마 양쪽 모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화해의 시간은 꽤나 미뤄질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을 발휘할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경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팔라지니까 나의 고난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 타인의 좋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가파른 경사에 서 있으면서도 먼저 도착한 상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울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사람이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말을 내뱉은 상대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드러내지 않아서 쌓여만 가는 오해를 혼자만 풀어내려고 애쓰고 자신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을 하루 종일 신경 쓰며 시간을 보내죠.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면서 혼자서 관계를 돌보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혹여나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혼자서 떠안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 성숙한 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도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상대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레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딱히 누군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걷잡을 수 없이 회의감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상대에 무너졌던 나날들, 미처 보듬지 못하고 지나쳤던 내 안의 상처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은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여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죠. 이런 시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나 자신과의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외로움이란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 나를 향해 내 마음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봐 달라는 내 마음의 하소연입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나 자신과의 진짜 대화를 시작할 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입니다. 그동안 홀로 많이 아팠을 당신을 타인에게 해주었듯 힘껏 안아줄 때입니다. 성장의 시기는 외로움이라는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우리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서로에게 시시콜콜 털어놓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진직의 스트레스로 죽어버렸을지도 몰라. 친구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 또 한 번 서로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언젠가 친구가 말한 적이 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색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선물을 매 순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말이다. 아무런 고민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 삶의 사이사이에 찾아드는 갈증의 타이밍마다 함께 술잔을 기울여줄 사람이 곁에 머무른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삶이라는 비탈길 위에 선 나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부축한다. 단순히 삶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감사한 일이다. 조금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매 순간 서로에게 값진 선물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는 위대하다.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서로에게 짙은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과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뿐이다. 이 두 가지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서로의 마음속에 은은한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스쳐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이유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 당신 곁에 머무르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당신이기 때문일 테니까. 당신이라서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당신일 뿐 다른 이유는 없을 테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과 잘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까지. 자신조차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부족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외면했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에 머물렀던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곁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들의 고마운 마음들을 언제까지나 뜨겁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했다.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먼저 떠올렸고, 그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언젠가부터 내 안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나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의 주의를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돌아본 나는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막연한 걱정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스치듯 해주시는 한마디는 나를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것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같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부 다르지. 때로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미래를 떠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두렵다.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 우리는 때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은 분명 다르다. 걱정은 그저 감정적인 것일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고민은 조금 더 이성적인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현재의 나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할 것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걱정했던 수많은 내일들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막상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그리 힘겹지 않았다. 앞으로의 나날들도 분명 그럴 것이라 믿는다. 여러 관계를 겪게 되며 깨닫는 것들 중 하나는 마음 써야 할 곳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고개를 돌린 사람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는 것, 서운함을 꺼내놓지 않는 채 혼자서 관계를 정리해버린 상대에게 마음 쓰지 않는 것, 이유도 없이 나를 밀어내버린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려요. 곁에서 외로움만을 느끼게 하는 상대로부터 마음을 걷어요. 함께라는 이름을 혼자 지켜내려 애쓰지 마요. 당신을 미워하려 애쓰는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지 마요. 우리 사랑을 향해 애쓰도록 해요. 미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당신을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마주봐요. 훗날 돌아본 과거의 길 위에 후회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